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이야기는요. 일본 반도체 부활의 어떤 상징 같은 기업이죠. 라피더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이 라피더스가 정말 최첨단이죠. 2나노 공정 반도체 이거 시제품 제작에 들어갔다는 뉴스가 있었어요. 저희가 받은 자료들 보면서 이 소식이 대체 어떤 의미인지 또 기술적으로는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리고 이게 일본 반도체 산업 전체에 미칠 영향까지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라피더스의 이번 발표는 단순한 기술 개발 성공,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크다고 봐야죠. 과거에 이제 반도체 강국이었던 일본이 다시 한번 이 첨단 기술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특히 그 파트너십 전략이나 정부 지원 규모 이런 걸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점들이 많습니다. 네, 가장 먼저 이제 눈에 띄는 건 역시 그 이나노 시제품 제작 착수 소식인데요. 홋카이도에 지금 짓고 있는 IMM-1 팹에서요. 이나노 GAA 구조, 이 시제품 제작을 시작했고 동시에 전기적 특성 확보 작업에도 들어갔다고 발표를 했죠. 네. 이게 2027년 양산 목표를 향한 뭐랄까 첫발을 뗀 건데 기술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EUV, 극자외선 노광 기술이에요. 이게 2나노 이하 아주 미세한 공정을 만들려면 꼭 필요한 기술인데요. 라피더스가 이걸 일본 최초로 들여왔습니다. 아, 일본 최초로요?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작년 12월에 장비를 반입해서요. 불과 한 3개월 만인 올해 4월에 첫 노광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잠깐만요. 3개월 만에요? EUV 장비 설치하고 가동하는 게 보통 그렇게 빨리 되나요? 엄청난 속도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업계에서 통상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이건 전례 없는 속도라고 할 수 있죠. 앞으로 이걸 총 10대까지 들여올 계획이라고 하니까 규모 면에서도 상당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와, 10대. 대단하네요. 그리고 두 번째 핵심 기술은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구조입니다. 기존에 많이 쓰던 핀팻 방식보다 전류 흐름을 더 세밀하게 제어할 수 있어서 2나노 이하 공정에서 문제가 되는 누절 전류를 잡는 데 훨씬 유리해요. 이것도 역시 초미세 공정 경쟁에서 기술적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필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죠. EUV랑 GAA 이 두 가지가 핵심 기술이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IIM-1 공장이 웨이퍼 한 장 한 장 단위로 공정을 관리하는 싱글 웨이퍼 방식을 전면적으로 채택했다는 겁니다. 아, 싱글 웨이퍼 방식이요?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는 건가요? 기존 방식하고 다른가요? 네. 기존에는 여러 장의 웨이퍼를 묶어서 처리하는 배치 방식이 많았는데요. 싱글 웨이퍼는 말 그대로 웨이퍼 한 장마다 공정 조건을 조절하고 검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웨이퍼 하나하나에 대한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아주 상세하게 얻을 수 있는 거죠. 마치 환자 맞춤형 치료처럼요. 아, 데이터가 엄청나게 쌓이겠네요, 그럼. 그렇죠. 이 방대한 데이터를 이제 AI로 분석해서 수율, 그러니까 양품 비율을 빠르게 개선하고 개발부터 양산까지 걸리는 시간을 확 줄이겠다. 이게 라피더스가 내세우는 신속하고 통합된 제조 서비스, RUMS 전략의 핵심입니다. 데이터 기반으로 시간 경쟁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전략이군요. 네, 맞습니다. 빠른 피드백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거죠. 야, 기술적인 부분도 그렇지만 사업 진행 속도 자체도 정말 놀랍습니다. 2023년 9월에 착공했고 작년에 클린룸 완공하고 올해 6월에는 벌써 200대가 넘는 최첨단 장비 연결을 완료했다고요. 정말 숨가쁘게 달려온 것 같아요. 네,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리고 2026년 1분기, 그러니까 내년 초네요. 그때까지는 고객사들이 자체적으로 시제품 설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PDK, 그러니까 공정 개발 키트라는 것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네, 이 엄청난 속도의 배경에는 사실 IBM과의 아주 긴밀한 협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IBM은 아시다시피 2021년에 세계 최초로 2나노 기술 개발 성공을 발표했던 곳이죠. 그쵸. 그때 발표가 있었죠. 2022년 12월에 라피도스랑 IBM이 파트너십을 맺은 이후에 라피도스 기술 인력 한 150명 정도가 지금 미국 IBM 연구시설에서 연수를 받고 있고요. 반대로 IBM 기술자 약 10명 정도는 아예 홋카이도 IM-1 공장에 파견 나와서 상주하면서 2027년 양산 성공을 돕고 있습니다. 아, 인력 교류가 상당히 활발하군요. 거의 한 팀처럼 움직이는 거네요. 네, 단순 기술 이전을 넘어서는 수준이죠. 근데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IBM이 기술 개발은 앞서갔지만 실제로 대량 생산 경험은 좀 부족하지 않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양산 노하우까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실제로 IBM은 주로 설계나 기초 연구 개발에 강점을 가진 회사죠. 대규모 파운드리 운영 경험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라피도스가 아마 이 부분을 IBM으로부터 기술적으로 흡수하고 실제 양산 기술은 앞서 말씀드린 그 싱글 웨이퍼 방식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공정 최적화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빠르게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IBM의 강점은 흡수하고 양산은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한다? 네, 그렇죠. IBM 측에서도 2나노 이후에 1나노 미만 차세대 반도체 개발이나 양산에서도 라피더스와 장기적인 협력을 원한다고 밝혔거든요. 그리고 잠재 고객으로 GAFM 같은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나 AI 칩 스타트업들과도 계속 협의 중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단순한 기술 파트너 이상의 좀 더 전략적인 관계로 가려는 의지가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런 엄청난 기술 개발과 파트너십을 가능하게 한 건 역시 뭐니 해도 돈이겠죠. 자금 지원. 일본 정부가 이미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만 해도 우리 돈으로 거의 20조 원에 가깝죠. 1조 7천억 엔 이상이라고 하니까. 네, 맞습니다. 약 1조 7,200억 엔 지원이 결정됐고 추가로 또 1,000억 엔 규모의 출자도 고려 중이라고 하니까요. 이야, 총 필요 자금이 한 5조 원? 우리 돈으로 50조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 상당 부분을 정부가 책임지는 거네요. 그렇죠. 거의 국가 프로젝트 수준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이 정부가 이 출자 조건으로 황금주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황금주요? 네, 황금주, 골든쉐어 이게 뭐냐면요. 단 한 주만 가지고 있어도 이사 해임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합병 같은 아주 중요한 경영 결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종류의 주식입니다. 와, 단 한 주로 거부권이요? 엄청난 권한인데요? 네, 그렇죠. 정부가 이건 요구한다는 건 그만큼 라피더스를 단순한 민간 기업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전략 자산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신호입니다. 기술 유출이나 이런 걸 막으려는 거군요. 맞습니다. 첨단 반도체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거나 혹은 외국 기업에 의해서 원치 않는 인수합병이 이루어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 표명인 거죠. 이건 다른 나라들의 반도체 육성 정책과 비교해봐도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의지가 상당히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일본 정부가 이 라피더스 프로젝트에 얼마나 사활을 걸고 있는지 또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쭉 살펴본 것처럼 라피더스는 2나노 시제품 제작 착수라는 아주 중요한 첫발을 이제 막 뗀 셈입니다. 파격적이라고 할 만큼 빠른 EUV 장비 도입과 가동 속도도 인상적이고요. 또 IBM과의 밀착 협력,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 차원의 정말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네, 분명 중요한 이정표를 세운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라고 봐야겠죠? 시제품 제작 성공과 실제 안정적인 수율로 대량 양산을 하는 것 사이에는 여전히 아주 큰 간격이 존재합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개발과 양산은 또 다른 문제니까요. 네, 특히 수십 년간 엄청난 노하우를 쌓아온 TSMC나 삼성전자 같은 기존의 강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양산 경험이라는 벽은 단순히 기술 개발이나 자금력만으로는 넘어서기가 정말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라피더스가 과연 이 높은 허들을 넘어서 2027년의 목표대로 양산에 성공하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판도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아마 앞으로 남은 한 2년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양산 성공 여부가 관건이겠네요. 앞으로 라피더스의 행보를 계속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분석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